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 예수님, 미국의 2회 54강 달러,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 장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식량을 지배하는 자, 나라를 지배하고, 석유를 지배하는 자, 대륙을 지배하고, 통화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됨으로 해서 미국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식민주의라고 합니다. 1785년 7월 6일 미국의 화폐로 지정된 이후 미국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화폐가 됩니다. 몇몇 국가들은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국가들은 사실상 통화로 유통을 시키고 있죠. 실물 경제 가장 민감한 거래인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저도 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가 있지만은 신용카드, 전표 매입, WTI, 두바이 등 국제 원유 거래 등에서 미국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유 지금 거래를 달러로만 하는데 중국은 위안화로 하려고 지금 시도를 여러 번 하고 1대1로를 그렇게 하죠. 또 이라크 후세인이 그 유로화로 하려고 그러다가 두들겨 맞죠. 어쨌든 그 얘기는 또 뒤에 나올 겁니다. 1995년 3,800억 달러 이상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중 67%는 미국 외 지역에서 유통이 됩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는 거죠. 2005년에는 그 2배가량인 7,600억 달러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비드19가 터지는 바람에 작년에 2조 5천억 달러를 풀었고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 거죠. 1995년에 3,800억 달러고 2005년에는 7,600억 달러인데 2020년에 2조 5천억, 정확하게 2조 7천억 달러 정도가 풀렸어요. 그리고 올해 3조 달러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유통되는 액수가 15조 달러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달러의 탄생은 미합중국 통화국 세계의 통화이자 대표 달러 개통 통화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ISO 4217 코드는 USD입니다. 그러니까 USA의 달러라는 얘기죠. 기호는 지난 시간에도 달러 이렇게 앞면에 대통령들 뒷면에 알렉산더 해밀턴과 벤자민 프랭클린만 빼고 미국 대통령들 사진 다 들어간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는 헬리콥터 머니를 뿌려댈 수 있는 궁극적 안전자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헬리콥터로 돈을 하늘에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미국이 근데 이제 이게 1960년 70년에 주장되었던 건데 2021년 2020년에 헬리콥터로 뿌렸죠. 아무리 달러를 찍어내도 두려울 것이 없죠. 이 시스템은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결제 통화나 외환 보유고에 사용되는 통화가 아닌데 돈을 찍어내서 해결하는 만약에 이게 국제 통화 질서 달러가 아니라면은 그 돈을 찍어내는 순간 돈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찍어내고 싶어도 내년에 이제 대통령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대통령 되기도 전에 100조를 풀겠다 그러는데 100조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내년에 604조 달러가 604조가 총 1년 예산인데 100조를 찍어내면 우리는 그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유로화나 엔화도 헬리콥터 특권을 지닌 나라이지만 달러의 위력을 따라갈 수 없죠.
아베가 2012년에서부터 한 2015년까지 아베 노믹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죠. 그래갖고 막 뿌렸죠. 자기도 막 뿌렸는데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돌아와갖고 우리나라보다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바보 아베라고 강의 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돈이라는 게 그냥 막 찍어낸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근데 미국은 하여튼 찍어내도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민간 기업이 화폐를 찍어내서 사용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국가가 찍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연준이라는 곳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걸 줄여서 연준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중앙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민간은행 연합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은 국가하고 조금 독립성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조금 국가하고 계를 같이 하죠. 그렇지만 이건 완전히 민간은행 연합체입니다. 연준에는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제공한 주주들이 있고 주주들은 매년 배당금을 받고 있죠. 달러를 풀고 줄이기도 하며 연준은 미국 달러 지폐 발행과 미국 내 통화 정책을 관장하며 세계 금융 경제의 주춧돌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연준의 주주들은 수많은 민간 은행들이며 기축 통화인 달러인 돈의 출발점입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 요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주, 뉴햄프셔라고 그러면은 미국을 동부로 보면은 뉴욕, 보스턴, 뉴햄프 주가 있어요. 거기 스키장에서 모여갖고 회의를 한 결과입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 환율 제도 변화에도 달러가 위상을 유지를 하고 있죠. 세계 통화 중심은 달러가 됩니다. 국제 무역이나 은행 간 결제 때 달러를 쓰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지금도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에 오른 계기는 1944년 브레튼 우주 회담에서 서방 연합국은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해서 2차 세계 대전을 이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진영은 전후 세계 재편 논의를 위해서 1944년 7월에 미국 브레튼 우주라는 지역에서 회담을 열었죠. 스키장이 있는 데서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인정한 브레튼 우주 회담입니다. 영국은 뭐 자기네들 파운드화를 유지하고 싶었지만은 전쟁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갖고 이미 파운드화는 지위를 잃어버렸죠. 이미 승전국의 대표인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야 됐고 다른 나라들도 다 미국에 목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젠 달러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역 이제 하나의 조건을 걸었어요. 어떤 조건을 걸었느냐면 미국이 보유한 금하고 달러하고 같아야 돼요. 미국이 보유한 금하고 달러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949년 2차 대전 후유증으로 폭사한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을 대신해서 브레튼 우주 체제를 완전하게 이제 시스템을 갖추죠. 그래서 기축 통화를 유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환 화폐 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 1온스 USD US 35달러로 고정을 합니다. 그러나 1933년 이전에 실시했던 금본위제와는 달리 민간은 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국가 간의 거래에서만 달러를 주고 미국한테 달러를 주고 금 좀 줘라. 내가 니네들 발행한 달러가 있으니까. 근데 개인이 가서는 은행에서 못 찾아요. 국가만 우리가 달러를 이만큼 있으니까 금을 줘라. 이렇게 됐죠. 당시 이 온스로 환산하면은 1.06 온스로 그램으로 환산하면 30g입니다. 30g을 20달러로 바꿔주는 거죠. 20달러를 갖고 가면 금을 30g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1960년대에 발생을 합니다. 일본과 서독의 경제 성장과 무역 증대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마샬 플랜이라고 미국이 서독의 경제를 부흥시켜 줬어요. 일본도 6.25 전쟁 때
모든 군수 물자를 일본에서 만들어 갖고 일본이 일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세계 정세라는 것이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점점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1964년부터 9년간 베트남 전쟁 참전 등 팽창 정책으로 돈을 막하니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찍어낸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군 50만 명을 파병했으나 얻는 것 없이 패전하게 됩니다. 2001년 12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집행한 결과 6,100억 달러의 돈을 썼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전쟁 한번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이라크전만 따져도 4,500억 달러가 투입이 됐던 거죠. 1991년 걸프전 때 미국이 쓴 돈은 850억 달러. 그런데 베트남에 쓴 돈이 얼마냐면은 6,500억 달러를 썼어요. 6,500억 달러 썼으니까 이게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스위스하고 프랑스는 내가 니네들 돈 줄 테니까 달러 줘라. 그러니까 점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1971년 8월 13일 금요일 그 검은 금요일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영국 경제대표가 30억 달러, 현재 자산 1조 원을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이게 닉슨 쇼크라고 그러는데, 닉슨이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영국에서 달러를 주고 금을 달라고 그러니까 통화시장에 대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은 이틀 후 일요일 정오 TV에서 우리는 달러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 저는 코놀리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 달러를 금이나 기타 자사로 바꾸는 것을 중지하라고. 통화 안정성을 위해 결정된 금액과 무조건 무효화합니다. 이것이 미국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고 이제 금하고 달러를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달러만 통용이 되는 거죠. 그동안 금 본위제가 세계의 약속이었고 미국이 스스로 세운 것인데 하루아침에 금과 달러를 교환하는 연결고리를 잘라버리죠. 일방적인 금 본위제를 폐지를 합니다. 이후 2, 3년간 국제 외환시장은 패닉에 빠지죠. 이 상태에서 아주 기가 막힌 키신저라는, 제가 이 강의 처음 때 말씀드렸지만 키신저라는 당시 국무장관이 1975년 사우디 국왕과 비밀 협상을 성공을 합니다. 협상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이 니네들 사우디가 이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해갖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니까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니네들 뒤를 봐줄 테니까 다른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니네들을 침범하면은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오페크와 연합해서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라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사우디아라비아도 생각해보니까 자기네들 석유 펑펑 나는데 이걸 달러로, 이제 기축통화 달러로만 우리가 전 세계에 판다면은 아주 클리어하잖아요. 무슨 위에나 에나 원화 뭐 또 각 나라의 뭐 바트화 뭐 이런 복잡한 돈으로 팔아갖고 또 거기 환율 맞춰갖고 바꿔주고 이러고 저러는 것보다 그냥 달러로 딱 들어오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페트로 달러라고 그래요. 페트로가 석유라는 뜻입니다. 페트로 달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걸로만 하기로 한 거죠. 석유는 전 세계 물동량 1위입니다. 2위가 커피입니다. 커피. 비밀 협상 후 석유 거래 시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시 달러는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이용해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조절하게 되죠.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교모히 줄타기를 하게 되죠. 미국은 겉으로는 강달러, 속으로는 약달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수출량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출을 위해서 자국 통화 가치가 약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원화가 1170원, 1달러에 1170원이니까 약하죠. 우리가 이제 청국장을 수출을 합니다. 청국장을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30달러를 받아요. 30달러를. 중간에 배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30달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서는 청국장 가루 하나를 3만 원에 파는데 미국에 팔면은 3만 원이 아니라 170원이니까 500원. 그러니까 3만 5천 원에 파는 거예요. 3만 5천 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가 약하니까 5천 원을 더 받는 거죠. 그럼 만약에 막 1,200원, 1,300원 그러면 4만 원에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화가 강세야. 우리가 만약에 원화가 800원이라면은 38이 24, 거의 6천 원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달러, 환율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너무나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미국은 달러를 발행을 합니다. 달러를 발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수출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뭘로 받아요? 달러로 받아요. 그럼 달러가 막 흘러 넘쳐. 이 달러를 흘러 넘치는 달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미국은 국채를 팔아요. 그럼 우리가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안전자산이 되잖아요. 그럼 국채를 사느냐고 또 뭐를 미국으로 보내? 달러를 보내요. 달러를 보내면 미국은 또 달러가 또 들어와. 또 들어온 달러를 가지고 또 세계 각국의 물건을 수입을 해갖고 지금 3억 5천 명이라는 그 거대 인구가 풍요롭게 전 세계의 물건을 다 들여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다 들여갖고 엄청나게 달러가 풀렸어. 그럼 미국은 또 국채를 발행해요. 그럼 우리는 또 안전자산을 위해서 국채를 또 매입을 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신식민주의라는 강의를 지지난주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지지난주나. 그게 우린 미국의 그 경제 벨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 벨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제 벨트를 벗어나려고 그러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미국이 주도한 환율 전쟁으로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있었어요.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경제 발전을 고도로 하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엔화 가치를 상승을 시켜갖고 달러 가치를 하락을 시킵니다. 1980년대 일본은 경제 대호황기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위협할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미국은 원칙이 있어요. 제2의 국가가 자기네 나라 경제보다 20%, 그러니까 8대2 정도가 되면 이때부터 그 나라를 밟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딱 거기에 걸린 거죠. 1980년대 세계 50대 기업 중에 33개가 일본의 기업이었어요. 세계 1위 기업 통신사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보다 많았어요. 1980년대는. 당시 부동산으로 본다면 일본 도쿄의 가치가 미국 전체 땅 4배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도쿄가 그 값이 올라갔던 거죠. 그게 이제 또 일본을 망가뜨린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좀 우리나라 얘기를 또 한 번 더 할게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 강남이 하늘을 모르고 아파트 값이 뛰고 건물 값이 뛰는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일본을 예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망할 수 있고 아파트에서 뭐 뛰어내려서 은행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 모르게 폭등을 하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우리 교우들은 그런 그거를 일본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죠.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갖고 엔화를 강세를 만드는 거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이 플라자 합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게 중국이죠. 중국은 10대 2가 아니고 10대 4, 그러니까 6대 4 정도 되는 거예요. 2대 8이 아니고 4대 6 정도. 어떻게 보면은 5대 5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트럼프도 쥐잡듯이 잡고 뭐 누구서부터 잡았느냐면 오바마부터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 트럼프도 쥐잡듯이 중국을 잡고 또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쥐잡듯이 중국을 잡고 있는 거죠.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절대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달러에 대한 도전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잡았는데 이제는 중국을 잡으려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죠.
또 용서할 수 없었던 건 2003년 이라크 침공이에요. 미국은 이라크 정부가 치명적인 무기를 은폐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그다드에 수많은 미사일로 공격했죠. 인류 역사상 전쟁을 생중계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이 생중계를 봤을 거예요. 우리 김 팀장은 봤나? 아, 봤어? 미사일이 날아가고 뭐 정말 수많은 폭탄들이 날아가고 그런 거가 생중계가 된 거죠. 그거는 이라크를 향해서 때린 게 아니라 니네들이 달러를 덤빈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공포표를 한 거예요. 후세인은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받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2028년 경제 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는 좀 별다른 거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뭐 경제, 정치 이런 거를 기축통화로 잡지 않습니다. 미국 세계 최강의 군사를 가지고 기축통화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를 좀 보면은 세계를 볼 수 있고 흐름을 볼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중국에 붙을 거냐, 일본은 뭐 붙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일본은 이제 끝난 나라입니다. 일본은 게임 아웃된 나라인데 중국에 붙을 거냐, 미국에 붙을 거냐. 중국은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 되고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달러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달러에 대한 얘기 다음 시간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풀어서 달러 이야기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후로도 몇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